오늘도 우아하게 사연 들려드릴게요. 결혼 4년차 저희 남편은 재난 대비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중하고 준비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시작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남편은 뉴스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마스크 몇 박스 손소독제 몇 개 정도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저희 25평 아파트 안방 한쪽 벽면은 완전히 재난용품 창고가 되었어요. 선반 5개에 빼곡히 들어찬 물품들을 보면 소형 마트 같습니다. 생수 투엘 50병, 컵라면 100개, 통조림 각종 80개, 비상약품, 손전등 20개, 건전지 200개, 라디오 5대, 휴대용 가스버너, 담요 10장. 목록을 다 적으면 종이 3장은 좋게 될 거예요. 가장 황당한 건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하는 재난용품 점검의 날입니다. 남편은 아침 9시부터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해요. 유통기한 확인 손전등, 작동 점검 라디오 채널 확인까지. 저에게도 여보 이것 좀 도와줘 라며 반강제로 참여시킵니다. 당신이 컵라면 유통기한이 2개월밖에 안 남았어. 새로 사야겠다.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 라면들은 저희가 먹어야 하니까 저희 식탁은 항상 라면으로 가득 찹니다. 더 기가 막힌 건재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기를 끊고 정전 상황 대비 훈련을 해요. 손전등으로만 생활하면서 비상식량을 먹고 휴대용 라디오로 뉴스를 듣는 거죠. 첫 번째 할 때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여보 지진이 났다고 가정하고 30초 안에 방에서 나와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서 스톱워치를 누르는 거예요. 저녁에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대피 훈련이라며 베란다로 피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항상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다녀요. 회사 동료들이 등산이라도 가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라더라고요. 그 안에는 3일치, 비상식량, 구급약품, 호루라기 방독면, 멀티툴 등이 들어있어요. 저에게도 재난가방을 만들어줬습니다. 여성용 백팩에 각종 비상용품을 넣어서 항상 들고 다니라 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아플 정도예요.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날 때 그 가방을 메고 갔더니 너 캠핑이라도 가냐?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모두 재난 대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5개나 설치했어요. 냉장고, 컴퓨터, 공유기 TV, 보일러까지 전기요금이 매달 20만 원 넘게 나와요. 휴대폰도 각자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망이 마비될 것을 대비해서 서로 다른 통신사 폰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비도 월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동차도 문제예요. 트랙에 비상용품을 가득 실어놨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짐 넣을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한 번은 친구 결혼식에 갈 때 하객복을 트렁크에 넣으려는데 자리가 없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가야 했어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재난용품 구입비로 50만 원 이상 쓰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적금은 커녕 매달 적자예요. 여보 우리 집도 사야 하는데 이렇게 돈 쓰면 언제 모으겠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화를 내요. 집이 뭐가 중요해? 재난 상황에서는 생존이 최우선이야. 돈을 아껴서 죽으면 뭐하게.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본 재난 관련 기사들을 보여주며 설득하려고 해요. 코로나산 불지진 태풍 심지어 외계인 침공까지 온갖 재난 시나리오를 들고 와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안방에 있는 재난용품 창고를 보면 모두 깜짝 놀라거든요. 한 친구는 언니 남편 혹시 말세론자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재난 대비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주말마다 유튜브에서 생존 기술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도 배워둬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불 피우는, 법물 정화하는 법응급처치법. 처음에는 유용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지겨워요. 극단적으로는 시골에 대피소를 마련하자고까지 제안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도시는 위험하니까 미리 시골에 땅을 사서 컨테이너하우스를 짓자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강력히 반대해서 무산됐지만 아직도 부동산 앱을 켜서 시골 땅을 찾아보곤 해요. 최근에는 재난 동호회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는 모임이에요. 주말마다 산에 가서 야영하며 생존 훈련을 한다고 해요. 여보도 같이 가자.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워. 남편은 저도 동호회에 가입시키려고 하지만 전 정중히 거절했어요. 주말까지 재난 대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가장 힘든 건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재난 대비 이야기로 귀결돼요. 새로 나온 영화 얘기를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요. 친구들은 남편이 너무 극성이다.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하지만 남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해요. 요즘에는 아이 계획도 미뤄지고 있어요. 남편이 재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하거든요. 신생아용 방독면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재난에 대비하는 건 좋지만 현재의 일상도 소중한데 지금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재난 대비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남편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재난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인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제하고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인생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을 설득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재난 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니까요.